아, 184쪽 보시면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뭔지 볼게요.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제목에 써 있는데 이게 뭔지 볼게요. 자, 처음에 P이면 Q이다. 이것만 봤어.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아, 이것만 찾기 너무 아까운데? 애들한테 딴 것도 시켜야지 해서 막 PQ 위치 바꾸고 쇼를 하지. 그게 역하고 대우였지.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 어떻게 또 참거짓을 찾을 거야? 화살표를 없앨 거야. 무슨 얘기인 거야? 그냥 조건만 딸랑 2개 써놓는 거야. 그러고서 니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번엔 참거짓이 아니라 화살표를 어디로 그어야 참이게 물어보는 거야. 화살표를 어디로 그어야 참이게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렇게 2개가 있어. 이거 누가 봐도 조건이잖아. x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얘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화살표를 어디로 그어야 참인지 확인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앞에랑 푸는 건 똑같아. 우리 아까도 했지만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려면 앞에 답을 찾아. 그게 뒤에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 라는 방법도 있었지만 두 번째 방법이 또 뭐 있었니? 앞에 답이 있고요. 뒤에 답이 있으면 앞에 답이 뒤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이거 부등식 할 때 특히 많이 썼는데 앞에 답이 뒤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넣으면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즉, 요 2번째 방법대로 풀 거야. 무슨 얘기인 거야? 돌아가셔서 문제 보시면 네, 양쪽의 답을 그냥 찾는 거야. 이쪽 답은 뭐예요? 얘는 2랑 빼기 2요. 얘는 2요. 누가 더 범위가 넓은 거야? 얘가 넓은 거잖아. 얘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참이 되려면 여러분 화살표를 어디로 그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반대로 그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긋는 연습하는 게 마지막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참거짓을 찾는 거야. 네? 자,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었어. 그었는데 얘를 읽는 방법이 있어. 얘를 읽는 방법이 뭐냐면 P는 Q이기 위한 자, 누가 주어예요? 은, 이가 P가 주어죠. 이 주어 입장에서 화살표를 지금 뭐 하고 있어? 받고 있죠. 내가 지금 화살표를 받고 있죠. 이럴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같은 저 화살표를 Q 입장에서 읽어볼게요. Q는 P이기 위한 이번엔 Q 입장이 Q가 주어잖아. Q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화살표를 쏘고 있잖아. 화살표를 보내고 있잖아. 아 미안해. 아씨 미안해. 화살표를 보낼 때가 미안해. 아 나도 헷갈렸어. 화살표를 보낼 때가 충분 조건이고요. P는 화살표 P 입장에서 화살표를 받는 거잖아. 받을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읽어요. 선생님 왜요? 약속이야. 나도 왜 이런지 몰라. 아, 나도 헷갈려 죽겠는데 이렇게 약속해놨어. 그래서 화살표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 P는 네 받고 있잖아. 아 필요 조건. Q는 Q 입장에서 봤더니 쏘고 있잖아. 그럼 충분 조건이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아 저거 진짜 자 얘가 나왔을 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위에 거 봐봐. P가 있고 Q가 있어. P는 필요 조건이야? 그럼 P가 받아야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Q는 P이기 위한 Q 입장에서 충분이래. 아, Q 입장에서 충분? 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 괜찮니? 네. 요렇게 하는 게 필요 충분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조건이 2개가 있어. 앞에는 이런 조건이고요. 뒤에는 이런 조건이에요. 이것도 답을 찾아보자. 화살표를 긋기 위해서. 얘 답은 뭐야? 얘지. 얘 답은 뭐야? 얘도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지. 그럼 답이 어떻게 돼? 똑같아. 가끔 이런 거 있죠. 아까 집합에서도 봤지만.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이렇게 그어도 말 되는 거고 반대로 돼도 말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쏴도 괜찮고 받아도 괜찮은 거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네 받는 거 필요도 되고 쏘는 거 충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일 때 똑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읽어요. 필요 충분이라고 읽어요.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고. 왜 충분 필요라고 안 해요? 그럼 초딩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약속이야.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책 좀 봅시다. 네, 184쪽 보세요. 뭐라고 써있니? P는 Q이기 위한 게 참이면 P 입장에서 쏘는 거니까 충분. Q 입장에서 화살표로 받고 있으니까 필요. 이렇게 된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뭐도 귀찮아. P면 Q에다가 참이야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참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쓴대요. 화살표를 이 두 줄로 쓰면 이게 참이란 말이 숨어있다는 뜻인 거야. 한 줄로 쓰란 얘기인 건 이게 이거다라는 명제고 참인지 거짓인지 찾으란 얘기인 거고, P 이렇게 화살표 두 줄로 그으란 얘기인 거는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 뭐 이렇게 비슷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외워야 돼요.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얘가 중요한 거야. 용어가. 아시겠죠? 근데 P가 Q한테 쏘는 것도 말되고 Q가 P한테 서로 양방향으로 쏘는 게 말이 되면 필요 충분이다. 요 용어 3개. 이것까지 기억하시는 게 오늘 할 일이에요. 네, 그럼 넘겨셔가지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수업. 넘기시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11번입니다. 뭐래요? 문제 보시면 P 입장에서 무슨 조건인지 찾으래.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 찾으라고요. 자, 해봅시다. 앞에 거 답이 뭐야? 1번 문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음수 얘기하고 있네요. 뒤에 거. 이거 아까 하지 않았냐? 이게 0 되려면 방법이 뭐 있어요? x가 뭐여야 돼요? 양수면 돼요? 안 돼요? 양양 안 되지. 음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왜? 음수면 얘 음이잖아. 근데 얘가 뭐로 바뀌어? 절대값 양. 더하니까 뭐가 돼? 0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답 뭐야? 음수야. 괜찮아? 똑같은 걸까? 요거 답이 하나 더 있는데 음수 말고도 되는 거 또 있는데 뭐도 돼요? 0도 되죠. 0 넣으면 0 더하기 0이니까 0 되잖아. 양수만 안 되는 거야. 자, 양쪽 답 찾아봤어. 누가 더 넓어? 누가 더 큰 거야? 오른쪽이 더 큰 범인 거 아니야? 음수도 되고 얘는 0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화살표가.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건 P 입장에서 보면 P 입장에서 보면 화살표를 쏘고 있잖아. 무슨 조건? 네, 충분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2번 볼게요. 자, 얘는 답이 뭘까? 아까 했잖아. 뭐 있어요? X, Y가 이렇게 되려면 0, 0 말고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음수 다 양수로 바뀌니까. 얘는 답이 뭐 있어요? 얘도 양영밖에 없지 않아요? 양영밖에? 왜냐하면 절대값 하면 다 양수로 바뀌니까 더해서 이렇게 만들 수 없다고. 답이 어떻게 돼? 양쪽이 답이 똑같다고요. 답이 똑같다는 얘기인 건 뭐야? 화살표가 가도 말되고 받아도 말된다고. 양쪽으로 쏴도 말된다. 똑같으니까. P 입장에서 쏘기도 하고 받기도 해.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필요 충분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삼각형이래? 이등변이래.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 누가 더 넓은 범위인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넓은 범위이지. 정삼각형이 이등변 안에 들어있는 거야. 생각해봐.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네 옆자리에 있는 지금 친구가 이거 보고서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너 뭐라고 그럴 거야? 으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어떻게 정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하지만 얘는 정삼각형이지만 이등변의 성질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등변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디로 가셔야 돼? 이렇게 가야 말 되는 거야. 이렇게. P 입장에서 화살표를 받고 있잖아. 뭐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필요 조건이다 쓰셔야 된다고요.
네, 화살표도 잘 쏘던지 봤던지 할 수 있어야 되고 용어로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잘 정리해 볼게요. 푸세요. 다음 거는 네, 넘기시면 있는 우리 명제 저번 시간에 하다 보면 알겠지만 명제를 하다 보면 집합 문제도 많고요. 부등식 문제도 많다고 했잖아. 집합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거를 이제 화살표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not P, not Q. 주인공이 누구야? not P야. not P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not P는 필요 조건이야. 그럼 뭐 하셔야 돼? not P 입장에서 필요니까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야. 근데 이거 좀 잘 이쁘게 좀 써보자. 우리가 화살표로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 많이 하지. 이렇게 받는 걸 표시 잘 안 하잖아. 뒤집어 써볼게요. 그러니까 아예 뒤집어 쓰는 거야. 얘부터 쓸 거란 얘기인 거야. 이렇게. 이건 지금 역을 쓴 게 아니야. 그냥 뒤집어 쓴 거야. 거울처럼 반대로 쓴 거야. 요거야. 자, 이런 명제가 지금 있대. 근데 이 not이 너무 많잖아. 그럼 해석이 불편하니까 대우를 좀 찾아보자. 대우가 아까 뭐였어, 얘들아? 대우가 얘를 뭐 하고 서로 뒤집어 쓰고 뭘 붙이는 거야? not을 붙이는 거 아니었니? P를 먼저 쓰는 거야. 근데 부정하는 거니까 not P가 아니라 그냥 P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대우를 쓴 거야. 이걸 왜 썼어? 명제가 참이면 얘가 말이 되면 밑에 것도 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쓴 거야. 자, 이렇게 썼어. 근데 얘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해달래. 어제 했던 거 할 거야. 얘 P는 당연히 P라는 집합인 거겠고 Q는 Q라는 집합인 거야. 근데 이게 참이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얘 안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래야 말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처음 나온 멘트 얘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말이 돼야 참인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할게요. not P는 not Q이기 위한 not P, not Q 필요. 받아야 돼, 화살표를. 근데 여기서 바로 대우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도 좋은데 헷갈리니까 순서를 반대로 뒤집은 거야, 다. 모양을. 보기 편하게. 그런 다음에 네, 요거를 낱낱이 붙여 있으니까 해석이 귀찮으니까 대우를 찾은 거고 그걸 집합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는 그림상 어떤 그림인 거야? P가 있고 Q가 있고 전체가 있는 그림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런 그림이어야지 지금 얘가 말이 되는데 1번하고 5번 중에서도 혹시 말이 되는 게 있냐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야. 색칠 공부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집합이죠. 1번. P의 여집합, 바깥의 부분. 이 바깥에가 Q에 들어있냐? 들어있긴 개뿔 안 들어있죠.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Q의 여집합, 여기 바깥에 얘기하는 거겠죠. Q 바깥에. 가 P에 들어있다. 아니죠. 무슨 소리야.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4번 기억나셔야 돼요. 4번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보시면 순서 바꿨으면 Q 크작스야. 4번 뭐라고 써있니? 이렇게 써있어.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얘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아, 고마워. 역시 뒷반 다르네요. 자,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 뭐를 이 빼기 형태를 바꿨을 때 많이 나오는 거였죠. 왔다 갔다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뭐인 거야? 다시 쓰시면 4번이 Q 빼기 P가 공집합이냐 물어보는 거야. Q 큰 원에서 P 안에 거 빼면은 이만큼 남잖아. 테두리 도너츠처럼. 공집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4번도 말이 안 되고요. 5번 P 색칠하시고요. 합집합 Q를 뺀 나머지도 색칠하래. 그러면 전체가 다 색칠해질 거래. 아니야. 여기 색칠 안 했잖아. Q 부분. 그러니까 5번도 말이 안 되는 거겠고. 솔직히 1, 2번 읽고 3번 읽으면 답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다 해보는 겁니다. 3번 바로 눈에 보이죠. P, Q 겹치는 것만 색칠하래요. 그럼 여기만 색칠하겠죠. 겹치는 것만 색칠하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되시는 겁니다. 일단 저 필요 조건이란 말을 가지고 화살표 그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화살표를 집합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겠지. 야, 니네 졸업하기 전에 못할 것 같은데? 별로 안 남았어요. 2년? 제가 봤을 때
일본의 근성을 좀 빼야 돼요. 아니 쌤 2, 3년은 만나다 결혼해야지 쌤 그거 언제 하시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아씨, 니네 졸업할 때까지 안 되려나? 절대 안 돼요. 1년 만나고 하실 거예요? 아니 너무 빨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천사이 딱 이상형이면 1년 만나고 할 수 있지. 아이씨. 그거 이혼하면 그럼 이혼하면 다시 하면 되지, 결혼 또. 뭐. 다시 하면 되지. 자, 마지막은 이제 부등식 내용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밑에 거부터 볼게요. 밑에가 좀 더 쉬워서. 아, 똑같아요. 자, 두 조건이 나오고 필요 조건이래. 주인공 주어 입장에서 필요니까 이렇게 되는 거 찾아달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니다로 문제 잘 안 푼다고. 그쵸? 아니다로 안 푸니까 이걸 이다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뭘 할 거야? 대우를 쓸 거야, 대우를. 대우가 뭐야? 그냥 해볼까요? 아까는 이게 화살표가 일로 가는 거 쓰기 뭐해서 뒤집어서 다시 했는데 그냥도 해볼까요? 대우가 뭐야? 화살표는 그대로 놔두는데 위치를 서로 어떻게 쓰고 반대로 쓰고 그 다음에 부정하는 거잖아. 얘를 여기다 쓸 거야, x제곱을. 대신에 부정하면 아니다가 아니라 0인 거죠. x 더하기 3도 0인 거지. 이렇게 되시는 거라.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필요 조건이라는 건 참이 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뭐예요? 여기에 화살표가 절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답 얘가 여기 넣었을 때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이 돼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아니면 여기에 답하고 여기에 답을 찾았을 때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쪽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얘 A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처음 방법대로 여기에 있는 답이 이게 참이 되려면 여기 넣어도 말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용하자고요. 네, 마3 넣으면 9, 마3 넣으면 마이너스 9a 더하기 27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얼른 해봅시다. 마지막 1번 내용 좀 다시 볼게요. 2번부터 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한 거야. 왜? 부동식 어제 연습 많이 했잖아. 앞에 조건 얘래. 는 있는 거니? 좀 봐줄래요? 혹시 마이너스 2랑 5에 는 고마워요. 이렇게 있대요. 두 조건. 무슨 조건이래요? P가 충분 조건이래요. P 입장에서 충분 화살표 쏘자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얘를 이제 집합으로 집합이래. 부등식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있는 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들어가. 그래야 참인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2랑 5 사이 얘가 P야. 자, 얘는 뭐야? 해석하면 우리 이거 기말고사 때 많이 했잖아. 1학기 때. 끼어있다. 양수, 음수 사이에 끼어있다. 네, 얘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정답 참이라고요. 그러니까 A를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크게 그리셔야 된다고요. 크게. 이렇게 돼야지 얘가 참인 거라고. 말이 되는 거라고. 화살표가 가는 거라고. 그럼 A가 어떻게 돼야 돼? 뭐보다 커야 되는 거고. 5보다 커야 되는 거. 마이너스 A는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겠지. 그래야 끼어있겠지, 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야? 이게 는이 붙어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부등식. 우리는 안 되는 경우만 잘 생각하자고. 안 되는 게 뭐야? 이 하얀색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O랑 A랑 똑같아지고 이게 똑같아져. 그래도 뭐야?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흰색이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양쪽 다 는이 붙어도 괜찮다고요. 같아도 상관없다고. 빠져나오지만 하면 되는 거라고. 물론 넓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푸시면 얘는 이거, 밑에 거는 부동호 바뀌면서 이거. 2보다도 커야 되고요. 5보다도 커야 된대. 그럼 겹치는 답, 둘 다 말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둘 다 말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요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풀어볼게요. 푸세요.